안녕하세요. 대면 강의가 이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3주간은 동영상 강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좀 대면 강의하면서 교재를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요 기계공작법 책이고요. 요 청어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 되겠습니다. 기계 가공은 각종 기계 관련 그 기사 시험에 이론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고 국가 기계기술직 공무원에서도 필수 이론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또 국가 기계기술 공무원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 교재뿐만 아니라 이 기계가공법 관련된 문제집을 같이 하나 구입을 해서 병행해서 공부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가공법이 기계 가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작 기계라든가 가공 방법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용이 광범위하지만 여러분이 요 그 교재하고 좀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다 그 기계 가공된 관련 문제는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선반의 구조하고 선반의 종류 또 요 선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속 장치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의 주요 구조는 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베드는 이제 기계에서 선반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요 밑에 기계를 받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지금 베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 위에 요 주축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구가 설치돼서 요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여기 왕복대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는 이렇게 심압대라는 요 부분이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축대는 영어로는 이제 헤드 스톡이라고 해서 헤드는 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톡은 어떤 물체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쪽에 있는 이런 요 장치들을 통틀어서 헤드스톡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왕복대는 영어로는 이제 캐리지라고 합니다. 캐리지면은 탈 것, 운반하는 거 이런 거를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구가 설치가 돼서 이제 공구를 이제 이송시키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심압대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테일 하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끝쪽에 있는 요 장치들을 이제 통틀어서 요 심압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계를 보면은 이제 기계 스펙에 기계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하는 것이 이제 스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반에서는 요 항상 표시되는 길이가 전체 베드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기계 앞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기력이 그림에서 A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 길이가 얼마인지 베드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요 주축대에 센터란 거를 설치하고 심압대에 또 센터란 거를 설치했을 때 요 센터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요 B의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착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길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 위의 스윙은 요 왕복대를 제거했을 때, 왕복대가 없었을 때 장착할 수 있는 최대 공작물의 직경을 보고 이제 베드 위의 스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복대 위의 스윙은 이제 왕복대까지 설치해 놓고 했을 때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직경을 왕복대 위의 스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습에 사용하는 선반은 베드 길이가 1550mm. 이 기계에서 항상 길이 단위는 우리 기본이 밀리미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센터 간 거리는 이제 750mm. 그다음에 베드 위의 스윙은 400mm. 그다음에 왕복대 위의 스윙은 238mm가 되니까 우리 선반에서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길이는 여기 750mm까지. 그 다음에 이제 왕복대를 설치해 놓고 이제 뭐 가공을 하니까 공작물의 최대 직경은 238mm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반은 이 기계에서 우리 동력은 항상 킬로와트나 그 다음에 이제 미터계 마력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반의 이제 주축 모터는 3kW짜리 마력을 환산하면 한 4마력 정도 되는 그 모터를 써서 이 기계를 그 작동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차간 긴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이면은 그 중량이 아무래도 감소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베어링에 걸리는 하중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또 이거는 이제 뭐 역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지만 중공축은 안에가 꽉 차 있는 뭐 중실축에 비해서는 굽힘하고 이제 비틀림에 대한 그런 그 강성 특성이 좀 우수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공을 위해서 뭐 센터를 뭐 장착한다든가 또 탈착한다든가 또 이제 조축에다가 뭐 콜리척을 뭐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준공이 돼야지 이런 게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공작물이 여기 이제 주축에 장착이 되고, 여기 요 주축이 회전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작물이 회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축단은 여기 이제 그 공작물이 설치되는 이제 여기 끝쪽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몇 가지 타입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프렌지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캠록식은 뭐 쉽게 여기 요 캠록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로킹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주축단 끝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가 이제 뭐 이렇게 테이퍼식으로 되어 있던 거 형식은 이제 뭐 센터라든가 뭐 콜리적 같은 걸 갖다가 뭐 쉽게 요 그 테이퍼된 부분에 장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또 나사식은 이제 뭐 척 같은 거를 여기 주축단 끝에 장착해서 공작물을 뭐 물리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주축 끝에가 이렇게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나사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복대는 이제 왕복대 위에는 이제 공구대가 있어서 여기 툴 포스트가 공구대가 되겠습니다. 공구대가 있어서 여기에 툴 포스트에는 이제 공구가 설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복대도 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밑에 부분은 여기 새들이라고 해서 이제 베드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새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런은 이제 왕복대에서 여기 앞쪽에 뭐 여러 가지 조작 장치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에이프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로 이송 때는 요 이제 가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공작물의 반경 방향으로 요 또 공구를 이송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도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복식 공구대, 뭐 공구대 이런 걸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대는 이제 자동 이송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이송 기능은 이제 주축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비로 이제 리드 스크류를 이송시키는 요 기능이 이제 뭐 자동 이송 기능이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이제
그 나사 절삭 같은 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왕복대에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심압대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길이가 짧은 공작물은 뭐 심압대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이가 긴 공작물은 요 심압대를 통해서 요 공작물의 끝단을 갖다가 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그 공작물 요 주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압대를 양쪽에서 전부 그 지지해서 작업하는 방식을 요 센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끝단이 지지돼서 이제 센터 작업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심압대 끝에 뭐 드릴이나 뭐 리머 등의 공구를 또 고정시켜 주게 되면은 그 공작물의 안쪽을 갖다가 선반에서 파주는 그런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심압대는 여기 베드 위에서 움직여 가지고 뭐 어느 위치에라도 이제 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좌우측으로 조금 편의를 시켜서 요 심압대를 이용해서 요 테이퍼 절삭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요 심압대를 약간 좀 좌우로 움직여서도 이제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한번 몇 가지 뭐 선반의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가공하는 원리는 뭐 거의 뭐 기원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사용해 온 그런 그 뭐 가공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반은 영국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요 뭐 헨리 머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1797년에 개발한 것이 이제 쇼시가 되겠습니다. 자, 초기 선반은 이때는 모터가 나오기 전이죠. 그렇죠? 모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반의 동력원으로 요 증기 엔진을 갖다가 그 동력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선반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보통 선반인데, 얘는 그러니까 원래 레스에도 선반인데 얘는 이제 초창기 선반이 요 스팀 엔진을 갖다가 원동기로 썼다는 거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엔진 레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통 선반이 하여튼 뭐 공작 기계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류가 되겠고요. 약간 이제 스윙은, 그러니까 이제 회전시킬 수 있는 공작물의 직경이 되겠죠. 한 300에서 한 600mm 짜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센터 거리는 한 600에서 한 1200mm까지 이렇게 센터 거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상당히 지금 대형 선반이죠. 그렇죠? 여기 사람이 지금 선반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형 공작물은 뭐 선박에 들어가는 뭐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이제 대형 공작물인데, 이제 그런 그 대형 공작물도 회전체 형상이면은 선반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탁상 선반은 이거 이제 뭐 벤치 타입 레스라고 하는데, 벤치는 우리 그 기계 쪽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대를 벤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업대 위에다가 좀 설치되는 선반으로, 뭐 구조는 보통 선반하고 동일한데 굉장히 좀 소형으로 제작한 그런 그 선반을 우리가 탁상 선반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크기는 이제 보통 선반보다 그 스윙이 한 200mm 이하로 이제 좀 그 작은 공작물만 가공하는데 사용이 되는 선반이고, 얘는 이제 뭐 시계 부석이나 아주 작은 그 공작물을 정밀하게 가공되는데 사용되는 선반이 탁상 선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속도 선반은, 얘는 이제 선반에서 이제 가장 좀 간단한 구조로
돼 있어서 얘는 이제 금속 가공보다는 이제 뭐 이제 목재라든가 또 이제 뭐 이런 그 스피닝 가공 등에 사용되는 선반인데, 그 명칭 자체가 얘는 상당히 목적이 이제 한 4000rpm 정도로 좀 고속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선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구조도 이제 선반 중에서 가장 그냥 간단한 그런 그 구조로 해서 그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선반에서 스피닝 하는 작업의 예인데, 이렇게 얇은 그 원판을 놓고, 자,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틀입니다. 틀. 어떤 요 금형의 일종이죠.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선반을 회전시키면서, 얘가 회전이 되면서 판자를 갖다가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요 금형의 형태 그대로 용기 같은 거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작업을 보고 이제 스피닝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직선반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공작물이 수평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공작물이 요 주축이 지금 상하 방향으로 이렇게 주축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 공작물을 그 상하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공작물을 이렇게 장착해 놓고, 회전은 이 방향의 회전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중심축이 지금 이제 수직축이 되는 거고, 이 수직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얘는 그 무거운 공작물이라도 그 쉽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대형 공작물 가공에 적합한 이런 타입이 되겠고, 이때 가공은 공구 이송은 왕복되는, 그러니까 상하 방향으로 이송이 되면서 이 방향으로 공구가 이송이 되면서 가공이 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수평 선반에 대해서 뭐 기계를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 형태라고 그래서 이제 수직 선반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방 선반은, 저희는 이제 좀 그 어떤 그 형상을 갖는 이제 그 공작물을 제작을 할 경우에, 뭐 사람이 일일이 그 손으로 이제 왕복대를 이송하면서 뭐 가로 이송까지 같이 사람이 조작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방 선반은 사전에 여기 정밀하게 제작된 이제 여기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놓게 되면은 여기 이제 트레이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트레이서는 추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트레이서가 있어서 이 모형의 형상을 갖다가 그대로 추적을 하면서 그 공구를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공구에 여기 윤곽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공구를 또 이쪽에 가로 이송시켜서 설치된 모형하고 요 똑같은 형상의 공작물을 제작하는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선반을 모방 선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방 선반은 요 샘플만, 요 모형만 제작해 놓으면은 하여튼 모형하고 똑같은 형태의 공작물을 뭐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동일한 제품의 대량 생산에는 모방 선반이 좀 유용하게 되겠죠. 정면 선반은 길이가 짧고 이제 직경이 큰 공작물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선반으로, 얘는 이제 심압대가 없는 종류가 많고요. 정면 가공이 있었죠. 그렇죠? 정면 가공은 이제 반경 방향으로 그 가로 이송을 주면서 가공하는 게 이제 정면 가공이었는데, 정면 선반은 이제 주로 요 그 정면 가공에 적합한 그런 그 종류의 선반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요게 공작물이죠. 요 부분이 이제 공작물 지금 이렇게
길이는 짧고 직경은 상당히 큰 공작물을 지금 물려놓고 공작물에 지금 이 정면 부분에 대한 가공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선반은 공구는 이제 형상이 뭐 복잡하고 이제 그 좀 굉장히 좀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아주 정밀도가 이제 높은 이런 그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속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는 선반들이 이제 요 공구 선반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구 선반은 굉장히 좀 정밀도가 굉장히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선반에서는 이제 요 기아식 변속이 아니라 요 무단 변속 장치를 사용해서 그 가공할 수 있는 절삭 속도 변환을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좀 자유롭게 좀 변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요 뭐 밀링에 사용되는 공구들이라든가 뭐 게이지류, 뭐 다이, 뭐 정밀한 기계 부품 가공에 사용되는 그 종류의 선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리 선반은 털이 타면은 여기 그 선의 공구대를 얘기를 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털이 그림인데, 그래서 털이에는 이제 사전에 그 여러 개의 공구를 갖다가 지금 여기 그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털이만 회전시켜 주면은 장착된 공구가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형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털잇에 여러 가지 공구를 사전에 장착시켜 놓고, 또 털잇의 그 선회되는 순서하고 가공 공정을 갖다가 일치시켜 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가공을 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소형은 뭐 4명, 그 다음에 이제 대형은 이제 새들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 기계 부품에서 지금 램이라고 하는, 요건 램 타입의 지금 이제 털이 선반인데, 여기 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그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부재를 보고 이제 우리가 요 램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기 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구가 설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직선 운동 해서 필요한 공구를 바로 써서 가공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선반은 이제 선반의 조작을 갖다가 이제 자동화 시킨 선반을 우리가 자동 선반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 선반에서는 이제 요 그 공장 기계를 관통한 이제 긴 소재를 갖다가 이제 공작물에 물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을 그 자동으로 이제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공작물 가공하고 나서는 이제 공작물을 다시 탈착시키고, 또 공작물을 또 공급해서 가공한 다음에 또 공작물을 기계에서 탈착시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선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제어 선반은, 자, 얘는 이제 우리 NC 선반이라고 하는데, NC는 요 뉴메리컬 컨트롤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요 기계의 작동을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요 NC 코드로 이제 뭐 요 서버 기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령을 내려서 전체 기계의 작동을 갖다가 자동화한 선반을 갖다가 수치 제어 선반이라고 하고 있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뭐 공구의 그 이송을 다 지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을 좀 쉽게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얘는 이제 프로그램만 바꾸면은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은 상당히 좀 그 수치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가이지만 소량 다품종 생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이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추경상에서 뭐 철도용 뭐 차축을 깎는다든가, 그 다음에 철도용 뭐 차륜을 가공한다든가, 또 이제 자동차의 뭐 크랭크 축 같은 걸 가공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가공할 공작물의 그 형상에 좀 맞도록 좀 이제 특수하게 고안된 그런 그 선반을 가지고 가공하는 게 좀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은 전용 선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는 이제 요거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여기 크랭크 샤프트 축인데, 뭐 상당히 회전축은 회전축이지만 굉장히 형상이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선반은 지금 이런 그 크랭크 축을 갖다가 전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그런 그 선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아주 그 뭐 초소형 선반인데, 여기 지금 500원짜리 동전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뭐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작동은 이제 똑같이 선반하고 똑같이 작동하도록 고안된 그런 선반이 되겠고, 뭐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뭐 크기가 작은, 요게 지금 이제 우리 샤프심 정도의 크기니까, 그렇죠? 그 샤프심 정도의 크기에 들어가는 뭐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요 부품들을 가공하기 위한 초소형 선반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선반에 사용되는 이제 부속 장치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센터라는 것은 이제 그 공작물이 이제 길 때 이렇게 공작물을 여기 양단 센터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이제 주축대하고 뭐 심화대를 갖다가 앞쪽에 움직여서 이렇게 센터가 지금 일치하게끔 맞춰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심압대는 이제 뒤쪽으로 이제 빼면 되니까 요 사이에 이제 여기 센터하고 센서 사이에 공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공하는 작업이 이제 그 센터 작업이 되겠고요. 자, 여기 센터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회전 센터는 라이브 센터라고 해서 공작물하고 함께 회전하는 부분이 회전 센터가 되겠고, 그러니까 주축에 물리는 센터 부분은 주축이, 요게 주축이니까 얘가 회전되면은 얘가 지금 센터죠. 얘가 지금 센터입니다. 이명식의 센터입니다, 요게. 자, 얘가 센터니까 얘는 주축 회전하고 같이 회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라이브 센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요게 이제 심압대에 장착이 되는 센터인데, 심압대 장착이 센터인데, 얘는 심압대는 회전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작업하는 동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지 센터, 그래서 이제 데드 센터로 해서 얘는 정지 센터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작물을 이렇게 센터 간에만 물려놓으면은 공작물을 회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센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여기 돌림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돌리개라는 걸로 공작물을 갖다 이렇게 재워서 회전은 돌림판하고 돌리개로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지지는 여기 센터로 지지해서 가공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그냥 가장 심플하게 요 형태죠. 원추 형태로 되는데 이런 타입이 이제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심압대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정지 센터는 끝부분이 회전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마찰로 손상이 되기 쉬우니까 초경합금을 써서 이제 뭐 경납댐으로 해서 또 그리스 같은 거를 칠해서 이제 손상을 갖다가 좀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제 심압대 쪽에도 이제 뭐 여기 뭐 베어링 센터라든가, 여기 베어링 센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프 센터 같은 거를 쓰면은 여기 베어링이니까 여기 요거는 회전이 되는 거죠.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으로 지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그 회전 부분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회전 부분이 있게 되면은 회전 부분에서 뭐 약간의 그 뭐 유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정지 센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정밀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아까 이해한 것처럼 이제 주축대 센터는 이제 공작물을 회전시킬 수 없으니까 요 돌리개를 써서 이제 공작물을 회전시킨다는 거 하고, 근데 원추각은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 각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60도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센터의 샹크면의 뒤에 자루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뭐 주축이나 또 심압대에 들어가서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경이 다른 부분은 이제 모스 테이퍼를 써서, 모스 테이퍼 번호가 같으면은 그냥 바로
장착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센터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축에다가 요 센터가 장착할 수 있는 요 구멍을 갖다가 좀 약간 좀 뚫어 줘야 되는데, 요 그 센터 끝에 장착되는 요 구멍을 가공하는 데 쓰는 드릴을 보고 우리가 요 센터 드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공하는 깊이가 요거죠. 바로 요거. 그렇죠? 요것만 그냥 그 공작물 그 축 중심에 흔적을 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센터 드릴은 센터를 장착시켰을 때 센터의 원추 부분이 딱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야지, 너무 크게 가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작게 가공한다거나 해서 뭐 원추 부분이 뭐 이렇게 좀 유격이 있다거나 조금 잘 들어가지 않다거나 하면은 요거는 좀 그 센터 장착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못 가공된 요 그 센터 호음을 가진 공작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은 공작물의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축을 보게 되면은 요 센터 작업한 것은 축 끝에 가운데 이렇게 센터 흔적이 있죠. 그렇죠? 센터 흔적이 있는 공작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센터 작업으로 가공한 축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돌림판하고 이제 돌리기에는 이제 센터 작업할 때 이제 뭐 센터로는 공작물이 회전이 안 되니까 요 그 주축에 이제 이렇게 돌림판이라는 거를 그 주축에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돌림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돌리개로 이제 공작물을 쥐어서 그 회전을 시켜주게 되겠죠. 돌림판은 영어로는 이제 도그 프레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리개는 이제 영어로 이제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판은 그 공작물이 이제 뭐 형상이 이제 뭐 불규칙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척을 사용해서 공작물을 고정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공작물을 그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면판인데요. 자, 지금 여기 그림 같은 거는 지금 가공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회전체 부분 형상인데, 그렇죠? 회전체 형상인데 전체 공작물은 공작물 중심에서 이 부분은 중심이 지금 그 편심되어 있는 형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면판에 공작물을 설치를 해 놓고 가공할 부분의 중심이 여기 면판 중심에 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작물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에 쓰는 게 이제 면판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가공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이니까 전체 공작물을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중심은 이제 그 선반의 주축 중심에 일치하도록 맞춰서 공작물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공작물일 경우에 공작물만 이렇게 설치를 해 놓게 되면은 가공한 부분 이 부분이니까 중심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얘를 회전시켰을 경우에는 얘가 공작물 무게가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 회전시켰을 때 무게가 한쪽에 쏠려 있게 되면은 진동 같은 게 심하게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반대쪽에다가 인위적으로 밸런스를 설치를 해서 회전시켰을 때 전체적으로 그 회전 중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떨림 같은 게 없도록 좀 균형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맨드릴은 뭐 우리말로는 이제 뭐 신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공 공작물일 경우에 공작물을 좀 효과적으로 좀 지지하기 위해서 공작물 가운데에 끼워 넣는 걸 보고 이제 맨드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드릴을 끼워 가지고 이제 맨드릴을 끼웠으니까 이제 맨드릴 자체를 이제 그 선반에 고정해서 그 중공 공작물의 그 외경 부분도 이제 그 가공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맨드릴도 뭐 몇 가지 이제 뭐 일반 프레임 솔리드 엔드밀 갱 엔드밀 그 다음에 엔드밀 형상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콘 맨드릴 이런 종류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진구는 이제 자, 길이가 긴 공작물일 경우에 여기
지금 이제 요 그림에서 요게 지금 주축되고요. 요게 주축되고 요게 지금 심압대 쪽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심압대 쪽이 되는데, 자, 길이가 긴 공작물일 경우에는 요것만 가지고 가공하기는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요 가공하는 그 부분 근처에 이렇게 공작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을 갖다가 이제 방진구라고 해서, 방진구에서 공작물이 지지가 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가공할 때 공작물이 지금 반경 방향으로 지금 뭐 공작물이 뭐 휨이나 뭐 처짐 같은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고정 방진구는 그러니까 선반 뭐 베드 위에 고정시켜 놓은 거, 그 다음에 이동 방진구는 이제 왕복대에 고정시켜서 이제 그 왕복대가 이송하는 데 따라서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방진구 타입이 이제 이동 방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척은 이제 선반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마 척을 사용해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거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척 자체를 갖다가 이제 주축에 설치해 놓고 공작물이 여기 척에 있는 요 조를 갖다가 움직여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단동척은 여기 이제 각각의 조를 갖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단동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동척은 대개 이제 요건 요 조가 3개로 되어 있어서, 조가 이제 한쪽만 조이게 되면 이제 동시에 3개의 조가 동시에 뭐 조여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상당히 좀 그 원통형 공작물일 경우에는 좀 쉽게 공작물을 좀 설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움직일 수 있는 그 조를 가진 걸 보고 이제 단동척, 조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연동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용척이나 복동척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단동척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를 갖다가 좀 연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척이 이제 양용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척에도 이제 뭐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그 자력으로 이제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뭐 마그넷 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릿척은 요런 게 지금 콜릿입니다. 요런 게 콜릿이라서 요 사이에 공작물을, 콜릿은 여기 약간 홈들이 나 있죠. 홈이 좀 나 있어 가지고 공작물을 끼우고, 요 조이게 되면 이제 여기 홈이 조여지게 되니까 이제 공작물을 단단하게 좀 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직경이 작은 이제 그 환봉 같은 거를 좀 그 고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공작물을 뭐 쉽게 고정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로 조를 움직이는 뭐 압축 공기척, 또 뭐 유압으로 조를 움직이는 뭐 유압척 같은 것들이 또 그 요 척에 사용되고 있게 되겠습니다. 테이퍼 장치는 이 테이퍼 축을 가공하기 위해서 선반에 이렇게 그 경사진 이제 안내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구가 이송을 하면서 여기 그 안내판을 따라서 요 자동적으로 요 그 안내판의 기울기만큼 요 가로 이송이 진행이 돼서 요 테이퍼 축을 가공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리빙 장치는 얘는 이제 그 단속적으로 이제 가로 이송시키는 장치로, 요 그림은 이제 밀링 카타 얘인데, 전체 가공되는 형상은 이제 원형 형상은 그 원형이지만 여기 보면 그림에서 여기 4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밀링 카타에서 여유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그 원통면에서 이렇게 좀 파서 가공을 절삭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이 회전하는 데 따라서 여기 바이트가 여기 단속적으로 이 부분 가공할 때만 이렇게 가로 이송 해야지 그 가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를 보고 이제 그 릴리빙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방 장치는 아까 우리 모형 그 모방 선반에서 봤듯이 모형을 설치해 놓게 되면은 여기 트레이서가 여기 모형이나 이제 형판에 따라서 이제 바이트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요 장치를 우리가 이제 요 모방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선반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가 되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선반의 요 종류하고 좀 부속 장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